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방금 아이온큐가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와 어닝콜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어떤 점들이 중요하고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인지, 또 실적 발표는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온큐 투자자시라면 끝까지 같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우선 1분기 실적 발표 재무적 하이라이트입니다. 매출이나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760만 달러, 원화로는 약 104억 원 정도가 되고요. 작년 동분기 4.3 밀리언 달러 대비 약 80% 증가를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별히 월가 예상치를 훨씬 상회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자사 자체도 저번 분기의 예상을 6.5에서 7.5 밀리언으로 봤는데 이걸 초과 달성했고 월가 예상치도 초과 달성했다. 그 1분기 EPS 같은 경우도 월가는 마이너스 0.22를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 0.19로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막 폭등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1분기 신규 부킹스가 0.3 밀리언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주가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소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면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커버가 될 수 있는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3월 31일 1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 다 합치면 434 밀리언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은 한 6천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CFO가 얘기했지만 현금성 자산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현금을 다 소진하려면 못해도 한 3년 정도는 걸리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3년 후면은 이미 아이온큐가 64EQ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현금성 자산 얼마나 남아있었는지 보면 4분기에 456, 3분기에 485, 2분기에 509, 1분기에 525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16밀리언을 소진을 했고 여기서 24밀리언 그리고 여기서는 30밀리언을 소진을 했는데 재밌게도 이번에는 21밀리언밖에 소진을 안 했습니다. 그만큼 비용도 상승하고 있지만 매출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소진되는 폭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자나 에비타 적자 역시 작진 않습니다. 순적자 같은 경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에비타 같은 경우는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이온큐는 적자 기업이다. 그래서 이게 흑자로 돌아서거나 매출이 커지는 순간 주가가 많이 오를 거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2분기 예상 매출은 7.6에서 9.2 밀리언으로 월가 예상치는 8 밀리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참고로 아이온큐가 상장 후에 발표했던 이 매출, 분기별 매출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밀리언도 안 됐다가 1.6, 2, 2.7, 3.8, 4.3, 5.5, 6.1, 7.6까지 이 상승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직 절대적인 매출은 적지만 이 성장세가 지속이 되면 주가가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2분기 예상 매출도 상당히 높게 잡았죠. 참고로 리게티나 디웨이브 같은 경쟁사들은 아직도 3에서 4 밀리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총 예상 매출은 37에서 41 밀리언 달러로 예상치는 고수했지만 월가 예상은 40 밀리언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도 아이온큐 매출이 올해 상당히 좋게 나오겠구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 24년 총 예상 수주 예약 금액 부킹스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 예상을 70에서 90 밀리언을 줬는데 이거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정부와의 계약에서 나올 수 있는 폭이 커졌다. 그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업적 하이라이트 보시면 특별한 신규 소식은 나오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1분기에 나왔던 소식들 복습을 해보면 독일 전자동기 연구소 DESY와 함께 아이온큐 아리아를 사용해서 비행기를 어떻게 최적화해서 여행 시간을 줄이는가 이 초기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 협력해서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서 미국의 전력망을 최적화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퀀텀 양자기구와 함께 이 세계적 수준의 양자 컴퓨팅 능력과 전문 서비스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시애틀 공장에서 고객에게 제공될 첫 아이온큐 폴트 엔터프라이즈 이 35EQ 수준의 시스템이 구축 중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퀀텀 바젤과 함께 지금 50대 50 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유럽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 제조되는 게 퀀텀 바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송하기 위해서 팀원들이 배치가 돼서 구성 요소들을 조립하고 있다.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적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이것도 신규 소식은 아닌데요. 스테이시 지아말리스라는 최고 법률 책임자가 새로 오셨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섹터, 특별히 기술 섹터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이온큐에게 좋은 기여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년 이상의 기술 부분에서의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양자 컴퓨터 응용 연구, 양자 탐색팀을 이끌었던 리틀러 박사, 마틴 리틀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양자 전문가가 아이온큐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새로운 양자 어플리케이션 팀 책임자로 영입이 되셨습니다. 이전에는 소니카 졸이라는 한 우리나라 직급으로 치면 한 과장급 정도 분이었는데 그분의 뭐 전문성을 뛰어넘는 훨씬 뛰어난 분이 후임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적 발표 후에 어닝콜이나 Q&A에서 나왔던 하이라이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이온큐 CFO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Q&A나 어닝콜을 자세히 살펴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객들에게 많은 힌트를 던져준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었죠. 재밌는 거는 피터 제프맨 CEO가 첫 상업적 우위, 양자 컴퓨터로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로 제약 분야를 뜬금없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 제약 분야로 응용 프로그램이나 뭔가 계약이 진행 중이구나 라는 거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온큐 여러분들도 오래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이고 말을 아끼는 편인데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는 거는 나중에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 분야 관련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애틀 공장이 가동 중인데 5대의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이거는 이제 35EQ 수준 제조를 한 후에 바로 템포 64EQ로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는 올해 목표였고 템포는 내년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이 5대를 제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대 제시를 했는데 재밌는 점은 이 5대 중 한 대는 이미 스위스의 퀀텀 바젤이 산 제품인데 나머지 4대는 아직 누가 살지 공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피터 제프맨 CEO가 뭐라고 했냐면 이 4대도 판매 계약을 진행 중이고 팔 수 없다면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한 대 한 대가 굉장히 큰 매출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온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뛸 수 있을 거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밝혔다는 거죠. 참고로 이 한 대가 한 200억 정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매출이 오고 있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아직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 템포 넘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로 제작되는 제품은 퀀텀 바젤이 구매한 제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4대도 판매될 거다. 앞으로 나올 거다. 그리고 아직 이거는 아이온큐의 예상 매출이나 이런 데 잡히지 않은 거죠. 계약이 실제로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연방정부 예산 관련해서 5천만 달러 매출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하반기 9월 이후에 반영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미국 정부 이 회계 연도가 바뀌거나 뭐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5천만 달러 매출이 나올 건데 이거는 이미 예상치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Q&A에서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이 5천만 달러가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아이온큐가 이제 힌트를 줍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 전체 한 대를 완성시켜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양자 생태계에 필요한 다른 형태의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라고 여쭤보시면 아이온큐가 AFRL 미 공군연구소에 바륨 기반 장치를 2대 판매했죠. 근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양자 컴퓨터 완성품이 아니고 이 고객들의 요청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한 장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5천만 달러도 미 공군연구소에 앞으로 인도할 이런 커스터마이징된 장치가 아닐까. 그 추측컨대 아마 미 공군연구소가 이거를 사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애틀 공장에 지금 10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이온큐 직원 수가 한 340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 100명 정도가 벌써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대를 제조하고 있지만 앞으로 나머지 4대도 빠르게 올해 안에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굉장히 아이온큐가 이 시애틀 공장 개장도 1월 달에 했는데 바로 100명으로 불어났다는 거는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많이 팔릴 거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Q&A에서 피터 제프맨 CEO가 아직은 헨리포드의 이 자동차 생산 라인처럼 대량 생산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방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자 컴퓨터를 대량 생산할 거를 대비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뽑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 양자 데이터 센터 역시 잘 진행 중이고 이것을 통해 앞으로 유럽 기반 고객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가 뭐 굉장한 뉴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힌트들을 이렇게 많이 던져줬어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EPS,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신규 수주 금액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되고 있다. 다만 올해 예상 부킹스를 상향했다. 그리고 5대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미 퀀텀 바자리 구매한 한 대 제외 4대가 판매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나왔다는 게 큰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던져주신 거고, 연방정부 예산 관련 5천만 달러 매출 역시 커스터마이징된 장치로 하반기에 아마 9월 뒤니까 한 4분기쯤에 반영이 되겠죠. 이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좀 약하지만 하반기에 굉장히 강한 숫자들이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주가도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필요철품의 CEO가 뜬금없이 제약 분야를 언급을 했다는 거는 해당 분야 소식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총평으로는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다소 아쉬웠다. 부킹스가 적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공동 창립자 사임 악재는 이런 힌트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요.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판매 소식 4대 더 판매할 거다. 그리고 정부 계약 관련 하반기가 더욱 기대되기 때문에 기대감을 심어주고 아이온큐가 잘하고 있구나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실적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2024년 5월 아이온큐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21년 10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아이온큐 임원진이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사임하신 크리스 먼로 교수님, 그리고 과학적 고문으로 옮겨가신 김정상 교수님, 그리고 잠깐 구글에서 왔다가 나간 데이브 베이컨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퇴사한 셀리유 법률 고문도 보이는데 이 임원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24년 5월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터 제프맨 CEO, 토마스 크레머 CFO는 그대로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새로 왔죠. 엔비디아 출신의 리마 알라마딘 최고 매출 담당자, 마가렛 아라카와 이분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최고 매출 담당자, 그리고 새로운 스테이시 지아말리스 법률 담당, 그리고 톰 존스라는 블루 오리진 마이크로소프트 허니웰 출신의 인재 채용 담당자, 그리고 이쪽도 상당히 중요하죠. 구글 출신의 제품 담당, 그리고 지금 김정상 교수님의 역할을 3분이 나눠 가지셨는데 엔지니어링 담당 딘 카스맨 상무, 블루 오리진 아마존 출신이고, 데이빗 메히우스 이분 같은 경우는 제품 엔지니어링 담당 상무이자 이제 시애틀 공장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사이퀀텀, 아이온큐의 경쟁사인 광자영자 컴퓨터 제조업체에서 오셨고, 패탕 이분이 이제 R&D 담당, 아마존과 애플 출신, 그리고 저랑 이제 연락을 자주 하는 조던 셰피로 IR, 그리고 재무적 계획 담당, 마지막으로 새로 오신 마틴 리틀러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의 양자 솔루션, 양자 어플리케이션 담당. 이렇게 이제 아이온큐의 어벤져스 팀이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온큐가 굉장히 큰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마켓 세그먼트를 보면은 머신러닝, 최적화,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 암호화 쪽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제약 분야 얘기를 했다는 게 의아하다는 거죠. 원래는 머신러닝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쪽 분야를 언급을 하신 거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뭔가 계약이 나올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온큐 실적 발표나 어닝콜 Q&A 하이라이트 말씀을 드렸고, 제 의견으로는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1분기 자체가 좋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나 9월 이후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런 기대감을 심어준 실적 발표였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라이브 오신 분들, 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